경기도를 나타내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 경기도가 어떤 곳인지 바로 그려지십니까? 경기도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고유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뭘까요? 경기도는 이런 곳입니다. 경기라는 지명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경기의 정체성은 한자에 잘 반영돼 있습니다. 먼저 기자를 보실까요? 기자에는 곡식과 의복 그리고 무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는 곳이자 나라를 지키는 간성이 경기라는 것입니다. 경기의 경은 서울 경자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서울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경기도라는 말 속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서울인 한성부가 경기도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경기도 백성은 기민, 도성의 백성은 경민이라 하여 서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라는 지명은 서울의 경기도, 즉 도읍과 붙어있는 가까운 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경기는 도읍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나라를 지키는 간성이자 나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는 곳입니다. 사회, 경제, 군사적 위상이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유독 도자를 붙이지 않고 경기라 했고, 그래서 경기도의 책임자를 경기도 관찰사라 하지 않고 경기관찰사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는 나라의 최후 보루였으며 왕릉이 자리한 근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왕실과 도성이라는 일을 지탱하는 잇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위상이 다른 지역과 달랐다는 것은 행정구역 체계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조선은 도성, 도성으로부터 심리까지인 성저심리, 경기, 그리고 지방으로 구별했는데 서울과 경기는 중앙, 나머지 7개의 도는 지방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경기도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점이적, 완충적, 그리고 중간자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라의 중심, 왕도와 지방을 잇는 교량구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물산과 인재가 모여드는 통로였고 중앙의 사상과 문화를 지방으로 전파하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경기도를 근본의 땅, 나라의 배꼽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경기의 별칭은 기전입니다. 경상도를 영남, 전라도를 호남, 충청도를 호서, 강원도를 관동지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역사 속의 경기도를 지칭할 때 적합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옛 경기도에 속했던 인천, 강화, 개성, 서울, 강남, 충청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경기하면 수도권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 경기도의 범위는 어디였을까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외곽은 제외하고 서울과 경계에 대해서만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근거는 금장과 금송입니다. 조선시대 왕릉은 모두 경기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사대부의 무덤도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조정이 서울 주변에서 무덤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금장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하는 금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왕도의 직위와 풍광을 보호하고 잡스러운 기운이 왕이 있는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무덤을 쓸 수 없도록 한 금장을 참고할 때 현재 조선시대 왕릉, 사대부 묘, 내시 묘 등이 있는 곳은 모두 옛 경기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일대는 물론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도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성저심리입니다. 성저심리는 도성으로부터 심리 약 4km를 뜻하는데 여기까지가 한성부 관할이었습니다. 즉 경기와 한성부의 경계선은 도성으로부터 심리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왕심리나 답심리는 동대문에서 심리가 떨어진 지역이라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왕심리와 답심리 밖은 경기 영역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지명과 지리적 위치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짚어봤다면 이제 경기도의 인문학적 위치를 통한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통팔달,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사통팔달의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선 도로가 모두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모이고 있죠. 이 중 1, 2, 4, 7, 이 4개의 길이 조선 4대로입니다. 1번 의주로는 중원의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이자 중국과 조선의 사신이 왕래하던 무역로이기도 하죠. 2번 경흥로는 북방의 초원 문화가 유입되는 길로 함흥차사의 이야기가 담긴 길이기도 합니다. 4번 영남로는 조선의 문물이 가장 왕성하게 유통되던 길입니다. 조선통신사가 지났던 길이자 영남의 과거 시험생들이 다니던 길이었죠. 7번 제주로는 호남 호서와 연결되는 길로 대표적인 유배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가령 구조국을 통한 동북의 초원 문화, 서해안을 통한 중원 문화, 그리고 서남해를 통한 남방 문화가 경기도로 유입되었고, 그렇게 들어온 문물은 경기 지역에서 융합되고 새롭게 재가공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기 지역으로 시선을 좀 더 집중시켜보면 경기를 관통하는 4대로에 서해안으로 통하는 강화로, 동해안으로 통하는 평해로를 더해 경기 6대로라고 부릅니다. 일명 경기 옛길입니다. 이 6대로를 중심으로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기도 하죠. 경기도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사통팔달의 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과 지식이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또 기존 지역에서 배태된 지식은 경기 옛길을 통하여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곧 경기도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곳으로 우리 신체의 심장과 같은 곳이며 또 호수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사통팔달의 길로 들어온 다양한 문화가 연결돼 매듭지어지는 곳, 즉 문화의 결절지였습니다. 기층문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경기도의 기층문화는 크게 2개로 나뉩니다. 남한강 유역을 포함한 한강 이북의 한북문화권과 한강 본류 이남의 한남문화권입니다. 그 차이는 무덤 양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연천 학곡리 적석총입니다.
지상에 촘촘하게 돌을 쌓아 여러 길을 이은 연접식 다광묘입니다. 한남 지역은 다른 양식을 취합니다. 오산 수청동 주구미호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직접 매장하거나 목관을 사용하는 토광묘 형식입니다. 여러 길을 잇지 않는 단독장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한북은 고조선, 고구려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가 강하며 그 담당자는 맥족으로 돌로 만든 적석총을 무덤으로 사용했고 신앙적으로는 강신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남 지역은 마한의 남방 문화가 강하고 그 담당자는 한족이었으며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토광묘를 사용했고 세습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기 지역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기전 지역은 문화의 결절지이자 신문물의 시험대였습니다. 또한 열린 공간이어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교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람들은 대의 명분보다는 실용과 현실을 중시하였습니다. 사통팔달의 결절지라는 인문 지리적 성격이 빚어낸 다채다양함 또한 특징입니다. 기존 지역은 사통팔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경기도의 정체성, 즉 경기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는 일제강점기에는 서울과 가까운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삼남 지역에서 올라온 이주민이 많았고 6.25 전쟁 이후에는 피난민이 정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990년 이후에는 서울에 살다가 새롭게 조성된 분당, 일산, 동탄 등 신도시로 이사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토착민에 비하여 많고 그로 인하여 경기도민의 일체감도 약한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현재도 진행형인 바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거울 속의 미인, 경중미인.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은 경기 사람의 기질을 경중미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심성이 단아하고 경우가 바르며 얌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선 정조 때 문신 윤행임은 경기와 서울 사람은 사교술에는 능하나 속마음을 주지 않아 거울에 비치는 미인처럼 바라볼 수만 있지 접촉할 수가 없다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경기와 서울 사람은 냉정하다든가 또 세간에서 말하는 깍쟁이라든가 하는 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어학자 이희승은 경중미인은 경우가 바르고 얌전한 성격이라 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기도와 서울 사람을 어느 정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정도전은 경기 사람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 각각 4글자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 경기도의 문화적 특징은 세련되고 격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기전, 즉 경기, 인천, 개성 지역은
왕실 문화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왕실 소속의 장인이나 예인은 은퇴 후 기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그 결과 기존 문화에는 왕실 문화가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는 경기 음악에도 잘 드러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격조와 품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투박하고 걸쭉한 맛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대놀이가 있습니다. 양조 별산대놀이, 퇴계원 산대놀이 같은 산대놀이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성행하던 가면극이지요. 이런 산대놀이의 특징 중 하나는 피리, 대금, 해금이 포함된 삼현육각의 선율악기여서 음악성이 풍부하였습니다. 또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 가명국과는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고성 오광대의 경우 반주악기는 꽹과리나 징, 북, 장구 등이어서 농악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악사는 농민이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사대부 문화의 중심이자 사대부 문화의 핵심, 일명 고갱이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기존 지역은 전직 관료는 물론 예비 관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특히 고관대작이 세거하던 곳이자 청백리의 땅, 선비와 벼슬아치의 고장이죠. 정이품 이상 관료에게 허용되었던 신도비의 70% 이상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경기도의 사대부들이 쇄거했던 이유는 과거 시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는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특별시험인 별시로 크게 구분되는데, 별시의 경우 국가적 경사 때 부정기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한양과 가까운 기전지역 양반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가문의 번영이 연속되길 바라면서 은퇴 후에 주로 경기 지역에 세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은 자연히 사대부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배 중이던 타산 정약용이 그의 아들에게 편지로 당부한 내용입니다. 타산은 자신의 유배와 형들의 불행한 일로 집안이 위기에 처하자 자녀들에게 이런 응급 처방을 내립니다. 교육 환경이나 정보 습득에서 월등한 서울 경기권역을 떠나면 가문을 재기할 기회를 영원히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양은 외국 문물과 정보 접근성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대에 뒤지지 않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에 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타산의 당부를 통해서도 경기권역에 사대부가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고관대작들이 경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비 관료를 꿈꾸는 사람들 역시 고관대작과 유대를 맺기 위해 경기 지역에 거주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재화와 지식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18세기 이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경기 지역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고위 관료들의 무덤과 사당이 집중 분포해 있는 사실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처,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입니다. 경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간성이자 왕실의 보장처라는 것이죠. 경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여겼습니다. 경기도에는 북한산성, 남한산성,
문수산성 등 그 길이만도 5에서 10km에 달하는 초대형 산성이 많습니다. 경기라는 글자 속에 수도를 지키는 간성의 의미가 들어있듯이 경기도는 나라의 방패였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수도 방어 체제가 강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지역에만 유수부 4곳을 설치했다는 점 역시 국가의 간성으로서 기전 지역의 특징을 잘 대변해 줍니다. 더불어 경기 지역은 왕실의 보장처였습니다. 고려의 중흥산성, 조선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축조에서 잘 알 수 있죠. 북쪽 오랑캐가 침략하면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 또는 강화도로 피신하고 내란이 발생하면 북한산성으로 피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방유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한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이 경기도에 자리하고 북한산성이 도성과 바로 인접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적 위치를 통해 본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에 더해 지금부터는 문화유산을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정다양한 문화유산 중 경기도에만 있는 것, 경기도가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이죠. 임진강은 독특하게 현무암지대 위에 형성돼 있습니다. 50만 년 전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현무암지대는 내륙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죠. 북한에서 시작한 강물은 DMZ를 지나 연천군 중심부로 흐릅니다. 임진강 일대는 한탄강과 함께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단해의 적벽을 비롯한 임진강 일대는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전곡리 선사유적 등 구석기 유적이 발달해 있고 천연의 요새인 단해를 따라 고구려와 신라의 관방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구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임진강 셋강이 합류하는 적벽 위에 위치한 난공불락 요새 호로고루는 대표적인 고구려 성입니다. 고구려는 한성백제를 멸망시킨 후 잠시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지만 곧 한강을 경계로 백제 그리고 신라와 접경을 이룹니다. 이후 나제 동맹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한 후 임진강 부간을 중심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하죠. 이 외에도 구리의 아차산과 용마산, 임진강 유역, 그리고 그 양쪽을 잇는 중량천과 양주 분지의 고구려 보루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방유적 외에도 고구려 묘제의 대표적인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한성백제 500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한성백제는 백제가 건국된 때부터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 즉 하남 위례성에 수도를 두고 있던 시기를 말합니다. 백제의 기층문화는 경기 지역의 고고 자료에서 구해야 합니다.
한편 신라는 나제 동맹으로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영구 지배를 위해서 경기도의 산성을 축조하고 영남 지방의 신라인들을 대거 경기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 까닭에 경기도에는 후기 신라 유적도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관박 유적이 경기 북부에 다수 분포하고 있고 경기 남부에는 고구려 고분이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7, 8기 정도 발굴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삼국 문화를 모두 볼 수 있는 삼국 문화의 전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은 조선 500년 동안 일반인 통제 구역으로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고 오늘날까지 잘 관리된 까닭에 자연 생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산이나 지형지물 등을 이용해 주변의 다른 시설물과 격리될 수 있는 풍수적 길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봉분을 중심으로 하는 능침 공간을 둘러싸 보호하는 왕릉숲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나지막한 계곡 등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입니다. 이처럼 잘 가꿔진 생태 환경과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현대인들에겐 힐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릉은 금장 정책에 의해 옛 기전 지역에만 분포했고 지금도 대부분 경기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정릉과 태릉도 원래 경기도 양주 땅이었습니다. 개성도 한국전쟁 이전에는 경기도 영역이었죠. 북한 개성의 제릉은 이방원의 어머니이자 태조의 원비 신의 왕후 한씨의 능이고 후릉은 정종과 정한 왕후의 능입니다. 5개의 왕릉이 모여있는 서울릉에는 능뿐만 아니라 원과 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능, 원, 묘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숙종과 두 계비가 합장돼 있는 명릉입니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칭합니다. 소령원은 영조의 친모인 숙빈 최씨의 무덤입니다.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세손과 왕세손빈, 그리고 후궁 중에서 왕의 생모인 빈의 무덤을 말합니다. 대빈묘는 장희빈의 무덤입니다. 묘는 빈과 공주, 옹주, 그리고 왕족과 일반인들의 무덤을 칭합니다. 경기도 불교 사찰의 특별함은 우선 왕릉에 속한 원찰을 들 수 있습니다. 원찰은 죽은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된 사찰입니다. 억불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세를 위해 원찰을 두고 극락왕생을 빌었던 거죠. 조선시대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비, 국왕의 친모의 경우 능원과 함께 전용 원찰을 두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선시대 사찰이 집중 분포합니다. 그리고 원찰은 왕실이 조성했기 때문에 건축사적이나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도 많습니다. 경기도 불교 사찰의 특별함 두 번째는 승영 사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성곽을 지킬 군사가 부족하여 승병으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그들이 거주하는 승영 사찰을 성곽 내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병영을 겸한 도량인 승영 사찰은 현재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내에 잘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산성에 있는 전통 사찰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세워진 승형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사찰에는 일반 사찰과는 달리 병기와 군량을 보호하기 위한 창고를 지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불교 사찰의 특별함 세 번째는 조계종의 종가라는 점입니다. 한국 불교의 중시조는 태고 보우국사이고 그의 사리탑이 북한 산성 태고사와 양평 산하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현대 한국 불교의 본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선불교의 원류는 태고 보우의 법맥이 아니라 회암사에서 주석했던 지공과 그의 제자 나옹 그리고 무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주 회암사 역시 한국 선불교의 본향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본류냐를 떠나 경기도는 현대 한국 불교의 본산임은 분명합니다. 경기도는 한국 유학사상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성리학사상에 뿌리를 두었지만 주기론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기호 유학파의 대두 이이와 성훈이 활동한 곳이 파주 지역입니다. 한편 성리학의 한계를 느끼고 선진학문을 받아들여 실학을 발전시킨 이도 이익과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경기학자들이었습니다. 추곡 정제도가 양명학을 잉태한 곳도 지금의 시흥 지역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조선 사상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경세가들이 쇄거했던 곳 또한 경기도입니다. 고관대작의 쇄거지였던 까닭에 조선 사대부의 무덤이 집중돼 있고 신도비의 70%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풍수지리학의 현장 실습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고관대작들의 쇄거지였지만 예의 염치와 청렴을 실천한 청백리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왕실, 조정과 가까워 탐관오리가 기세를 부릴 수 없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 사회에서 치부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이에 19세기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조선의 고관 대작은 상대적으로 이제를 멀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도, 경상도의 사대부들이 문중의 유지를 위하여 벼슬을 멀리한 후 대신 치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어쨌든 경기도에는 고관 대작이 쇄거하였고 그런 만큼 예의 염치와 청렴을 실천한 청백리도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의 공식 청백리 218명 중에 경기 인물이 67명이고 그 중에서 방천황희, 고불 맹사성, 오리 이원익, 하정 유관, 인제 홍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왕실의 보장처이자 조선시대 수도방위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 10km를 전후하는 초대형 산성 대부분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수원 화성을 비롯해 북한산성, 문수산성 등이 대표적이죠. 과거 경기 지역이었던 개성의 대흥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성곽유적은 역사 교육의 장일 뿐 아니라
등산객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경기도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계적으로 여전히 무속이 남아있는 곳 중 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은 신병으로 무당이 된 강신무가 남아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구리 갈매동 도당굿이 대표적이죠. 우리 민족의 심층 심리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보존하고 활용할 대상이자 경기도의 문화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기 문화가 처음 꽃핀 곳이 경기도입니다.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의 고려 백자 유적이 이를 입증해 주죠. 조선시대 왕실 자기는 경기도 광주 분원리 백자 요지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 지역에서 대부분 번조했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 지금도 광주, 여주, 이천이 우리나라 도자 생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우리나라 군사시설이 집중된 군사 접경 지역입니다. 특히 DMZ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분단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안보 교육의 장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임진강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방어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1951년 중공군의 춘계공세 전투시작점이 바로 임진강 남쪽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였습니다. 당시 임진강 일대로 몰려든 중공군의 숫자는 약 3만 명. 반면 적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 배치된 군대는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를 포함해 5,7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3일간의 전투 끝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50명. 한국전 당시 가장 뛰어난 고립방어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접경 지역이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 방어전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 군사시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파주 설마리의 영국군 전적비, 경의선 철교, 장단 전기기관차, 제3땅굴, 연천의 대전차 방어벽, 포천의 방어 벙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유적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귀중한 군사 유적으로 문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한국전쟁의 전적지와 건축물, 현대 군사 방어 시설 등은 지금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먼 훗날에 미래의 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서울, 인천, 충남의 외국인 주민을 모두 합한 수보다 많죠.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약 10만 가구, 30만 명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전 세계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융화되는 화합의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민과 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민의 또 다른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력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문화적 차별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요구됩니다. 경기라는 지명에는 서울을 둘러싼 기전지역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도읍과 불가문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경기도의 숙명입니다. 이런 경기도의 생태적 한계는 해방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서울이 소위 갑이라면 경기도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서울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경기도가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인구 과밀 문제와 그에 따른 주택 문제, 산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의 대부분은 서울의 인구 과밀과 주택 문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안되고 추진된 측면이 강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와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은 주거 생활의 수준을 높였지만 한편으론 오랜 지역 커뮤니티 파괴와 원주민의 축출, 교통난과 집가 상승, 신구시가지 불균 등 발전 같은 심각한 도시 문제를 불러왔죠. 이처럼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명암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발전 과정의 부산물인 인구 문제와 주택 문제 해결책의 공간이었고, 1990년대 산업화로 인한 토목과학과 건축기술의 발전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동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경기도는 최첨단 지식정보 산업화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경기도에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최첨단 산업체는 물론 판교 신도시로 대표되는 IT, 바이오 기업들도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최첨단 산업은 우수한 두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과거 중공업과는 달리 소형의 경량 제품이 대부분이므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출입이 됨으로써 경기 권역에 입지하는 것이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첨단 산업단지는 경기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경제적 성장과 도약은 경기도를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새천년과 함께 경기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종속적, 부차적, 주변적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흔이 미래의 자산이 되고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포용하는 곳.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근본의 땅이 되어가는 곳. 1300만의 경기도입니다.